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블록체인 전문 뉴스 MBN B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자, 먼저 취재 기자와 함께 크립토 이슈 내용들을 짚어보겠습니다. 이수호 테크엠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은요 저희가 오늘 집중적으로 네이버 라인의 블록체인 정책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자, 먼저 네이버 라인이 올해 들어서 리저브 유통 정책을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라고 밝혔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국내 블록체인 업계에서는 상당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짚어볼까요? 네, 일단 먼저 짤막하게 이 상황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네이버 관계사 라인이 우리 일본에 있는 국민 메신저, 라인 메신저 다들 아실 텐데요. 블록체인 사업을 굉장히 오래 해왔어요. 지금 네. 벌써 횟수로 5년 차 하고 있는데 최근에 기존 블록체인 메인넷 핀시아를 좀 업그레이드를 해서 새롭게 서비스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동시에 지금 네이버 라인에도 이미 자체 코인이 있습니다. 링크라는 네. 코인이 있는데 이 코인을 앞으로 어떻게 사용을 하고 이 생태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뭐 나름 이게 슬로건을 토큰 이코노미 2.0이라고 계획을 정했어요. 토큰 이코노미 2.0. 네, 맞습니다. 네. 근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굉장히 좀 재미난 내용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 제로 리저브 정책이라는 거를 명명을 했어요. 네. 이 내용을 보면 일단은 앞으로 코인 사업을 할 때 사실 기존의 관행은 파트너들에게 코인을 일부 주고 우리 생태계에 들어와서 같이 일하자. 어떤 네. 일종의 뭐 주식을 미리 주고 어떤 스톡옵션 같은 거 맞습니다. 그런 내용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네. 같아요. 그런데 이걸 안 하겠다라고 지금 공식적으로 발표를 해서 네. 일단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코인 가격이 좀 많이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방식을 하지 않은 다른 기업들에 대해서도 어떤 그 코인 투자자들라든지 생태계에 있는 구성원들이 반발도 좀 하고 네. 굉장히 지금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습니다. 네, 리저브 유통 정책을 영구적으로 폐지하겠다라는 게 제로 리저브 정책이고 맞습니다. 한마디로 기존의 관행을 완전히 철폐하고 깨겠다라는 건데요. 그만큼 지금 상당히 반향이 큽니다.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죠. 네, 사실 좀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왜냐하면 네. 사실 국내 대기업들 대부분 블록체인을 지금 개발을 하고 있는데 보통 생태계에 참여할 개발사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블록체인을- 애초에 시작을 할 맞습니다. 거면은 개발사가 있어야죠. 같이 운영을 하는데 뭐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일종의 프랜차이즈 같은 거예요. 네. 내가 본사 가맹점이 있고 그 아래에 다양한 프랜차이즈들이 있는데 프랜차이즈들이 장사를 잘하게 해서 일종의 보조금이나 지원금 형태를 줍니다. 네. 지금 우리나라도 대부분 유통 프랜차이즈들이 다 그런 방식을 택하고 있어요. 처음에 이게 끌어들이는 수단인 맞습니다. 거잖아요. 한마디로. 가맹점이 들어오기 위해서 네. 그런 방식으로 그동안 코인을 나눠주고 이 코인을 활용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밀어주는 그런 형태의 비즈니스가 일반적이었고 네. 그러니까 국내뿐 어느 아니라 정도는 필요한 맞습니다. 정책일 수도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부분을 지금 네이버는 안 하겠다라는 거고 네. 그렇다면 앞으로 참여사의 자발적 활동을 유도하겠다라는 건데 더 이상 기존에 들어오는 사람들에게 경제적 베네핏을 주지 않는다라는 게 네. 사실 업계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베네핏이 없으면 들어가기가 또 쉽지 않을 수도 있는데. 네, 맞습니다. 네, 아무튼요. 일단은 블록체인에 이 베네핏을 주는 이유는 사실은 블록체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도 되게 어렵지만 블록체인이 일단 유지되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네. 이 블록체인 생태계가 같이 돌아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뭐 개발사도 있고 이용자도 있고 한편으로는 블록체인이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검증을 해주고 보안 시스템을 같이 관리해주는 일종의 그렇죠. 관리 리소스라는 네. 게 필요한 건데 이 관리 리소스가 기존의 블록체인이 아닌 대기업 서비스에서는 대기업들이 알아서 자신들의 리소스를 했단 말이죠. 근데 블록체인은 다 함께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운영사 말고도 참여자들이 함께 이 비용을 지불을 해야 됩니다. 네. 그런데 갑자기 블록체인을 같이 하자라고 해서 어떠한 베네핏도 주지 않고 함께 비용을 지불해줘라고 하면 대부분의 개발사들이 안 들어오겠죠. 네, 쉽지 않겠죠. 네, 일단 발을 맞습니다. 디디기가. 네. 그래서 또 역으로 생각해 보면 우리 뭐 사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대부분 구글 플레이에서 다운로드 받잖아요. 구글은 일방적으로 모든 거를 다 해도 전 세계의 구글 플레이어가 1등이기 때문에 입점사들이 아무런 조건 없이 수수료를 냅니다. 네. 근데 구글 플레이가 아닌 앱마켓에 우리가 별도로 다운로드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사들에게도 어느 정도의 떡고물을 줘야 되는데 구글 플레이 정도 되는 회사나 이런 게 가능한 건데 그 정도의 위치가 돼야 맞습니다. 네, 서로들 들어가려고 노력을 할 텐데 사실 라인이 그 정도의 위치가 되는 건지 이런 정책을 가감 없이 이번에 도전장을 내민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사실 국내의 주요 코인들 대부분이 그래서 사실 코인을 나눠줘서 생태계를 꾸리고 이런 관행들이 암암리하게 자리를 잡은 거고요. 네. 그래서 애초에 블록체인을 꾸릴 때 이제 코인을 처음에 발행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코인을 운영하는 재단이라는 곳이 있고요. 이 재단이라는 곳에 코인 몫을 따로 빼두고 사실 그 이후에도 추가적으로 코인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인건비를 줘야 되고 또 생각지 못하게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사업을 하다 보면 뭐 각 지역의 지부를 만들 때 그 나라 특성에 맞춰서 또 세금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우리나라도 정책적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예비금이라는 걸 두는데 코인 같은 경우도 예비금이라는 걸 따로 만들기 위해서 재단 리저브 물량을 따로 빼놓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런데 이것조차도 지금 안 하겠다라는 게 라인의 발표고요. 네.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런 부분 때문에 국내 코인 기업들이 굉장히 욕을 많이 먹었습니다. 뭐 위메이드, 위믹스 사태도 있었고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 개발 또는 재단 운영하는 쪽에서 무리하게 코인을 팔아서 네. 코인 시세 자체를 굉장히 많이 좀 이렇게 악화시키는 유동적인 이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코인 예. 판단하는 게. 그럼 코인을 파는 행위 자체를 앞으로 안 하고 사업을 할 수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국내 그러니까요. 개발사들도 지금 이번 이슈를 좀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 파트너에게 코인을 주지 않는다는 거 이렇게 되면은 앞으로 라인은 어떻게 생태계를 꾸려 나가게 되는 건지 상당히 궁금한데요. 이게 라인 생태계가 좀 재미있는 게 코인을 지금 원래 사실은 총 10억 개를 발행하겠다고 2018년에 발표를 했어요. 네. 근데 지금 유통된 코인을 보면 673만 개밖에 안 됩니다. 네. 얼마 안 된 거잖아요. 지금 9억 네. 9천만 개라는, 그러니까 사실상 거의 대부분의 코인을 여전히 갖고 있고 네. 누군가에게 주지도 팔지도, 그리고 실제로 대부분의 서비스 이용자들이 코인을 사고 팔거나 그런 거래도 없어요. 네. 즉 투기적인 측면에서 코인을 사고 파는 분들이 있는데 거래가 활발해야 가격도 올라가는 맞습니다. 거고 하는 건데 거래량 자체가 이래도- 나오지 않고 있는 예. 상황으로 무려 5년이 지속이 돼 왔다라는 거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블록 생성에 따라서 링크라는 코인이 발행이 되고 이 같이 블록을 돌리는 사람들에게도 코인을 줘야 되는데 그 프로그램은 그대로 돌아갑니다. 즉 네. 블록체인을 애초에 꿰었을 때 주고받기로 한 물량은 정해져 있는 건데 재단 물량이라는 게 없어졌다. 리저브 물량이라는 게 없어졌다라고 네. 이해하시면 되고요. 즉 앞으로 함께 내가 링크 이 라인 블록체인을 돌리겠다. 신규 검증인으로 들어오겠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내가 가게 입점해서 프랜차이즈 매장을 열겠다라고 네. 하면 비용을 지불해야 됩니다. 즉 라인에다가 프랜차이즈 비용을 내고 그렇죠. 내가 따로 매장을 낼게. 네. 그러면 라인 쪽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애초에 정해놓은 룰대로 식기랑 음식 노하우 같은 건 알려줄게. 네. 거기까지가 끝이야. 네. 추가적인 지원금은 프랜차이즈로 없을 거야. 비유하니까 되게 쉽네요. 네, 그렇게 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 사실 개인적인 추정으로는 라인이 또 일본에서도 이제 큰 메신저고 또 태국과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 사실 남아시아에서도 굉장히 아직까지도 그래도 1, 2위권 메신저로 자리를 매김하고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라인의 인프라가 워낙 강력하고 또 일본만 해도 지금 벌써 1억 명이 넘는 이용자를 갖고 있기 때문에 코인 팔이를 하지 않고도 네. 또 하나는 우리가 코인을 주지 않아도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파트너를 쉽게 모을 수 있다는 강한 자신감으로 일단은 시장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네, 자신감이 있어서 그렇다. 네. 네, 그야말로 뭐 강력한 자신감이 반영된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렇게까지 결정한 배경은 자신감 말고도 좀 뭔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일단 네이버와 라인은 다른 회사고요. 법적으로는 다른 회사인데 네, 한 가지 재미난 점은 지금 라인을 만들고 꾸리고 또 라인 경영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임직원들이 네이버의 입김에 움직이고 있는 분들입니다. 네, 즉 네이버가 만든 회사고 일본에서 크기 위해서 일본 현지 회사인 소프트뱅크라는 회사의 투자를 받아서 합자사로 지금 꾸린 케이스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네이버의 DNA가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요. 네, 다른 회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영향은 받는다. 맞습니다. 근데 네. 제가 굳이 지금 이 시국에 네이버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일단 네이버는 카카오와 같은 회사랑 좀 태생적으로 다른 회사입니다. 이번 제로 리저브 정책에 제일 반발하는 쪽이 이제 카카오나 위메이드나 이쪽에 코인을 사신 분들이 많은데 네, 이게 옳고 그름을 가린다는 측면보다는 네이버라는 회사는 자본 유동화랑 현금 유입, 문어 박식 확장 이런 거를 되게 좋아하지 않는 회사예요. 일단 창업가의 DNA가 네, 천천히 회사를 점진적으로 키우겠다. 굉장히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모여서 목소리를 내면 사공이 너무 많아지면 배가 산으로 간다는 말이 있듯이 네, 하면 좀 생각을 떠올려 보시면 네이버라는 회사가 굉장히 큰 회사고 우리나라에서도 코스피 시총 상위 기업인데 네이버 사업부가 별도로 분사해서 IPO를 했다는 사례가 거의 없습니다. 그렇죠. 카카오는 지금 연결 기준 회사가 130개가 넘는데 네이버도 뭐 비상장 법인은 많은데 상장한 사례가 없습니다. 없어요, 맞아요. 즉, 네, 남의 자본을 빌려다가 빠르게 회사를 키우는 그런 DNA가 네이버는 별로 없어요. 요즘 보면 네이버가 인수하는 경우는 많은데 네, 국내보다는 주로 해외 법인을 많이 인수하고요. 인수한다는 측면에서도 그쪽의 자본을 땡긴다기보다는 오히려 우리 쪽 자본이 많이 들어가는 형태의 확장을 꾀해요, 네이버는. 즉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이유는 지난해 논란이 됐던 위메이드 사례처럼 코인을 팔아서 사업을 하는 그런 회사가 아니라 네이버 그룹은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 자본으로 사업을 해보겠다. 즉 우리가 갖고 있는 이용자들을 더 굳건히 지키는 쪽으로 코인 비즈니스를 하겠다는 의지이기 때문에 분명 기존의 기업과는 많이 다른 문화를 갖고 있다. 즉 네. 네이버 갖고 있던 전략 자체가 카카오와 위메이드와 좀 다를 수 있다. 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네. 그러니까 업계의 전례를 따르지 않겠다. 네. 그게 또 자신감이고 이런 기업의 DNA가 작용을 한 거다. 네, 그걸 맞습니다. 배경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요, 라인은 그동안에 그 코인을 활용해서 자본 유동화가 거의 없었다고 봐야 될까요? 뭐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접 체인을 딱 띄워놓고 일일이 분석해 보진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라인은 돈이 많습니다. 네. 돈이 많기 때문에 구성원들에게 인건비 지급이나 그런 측면에서 코인을 활용할 일도 없었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는 네, 거죠. 맞습니다. 네. 다만 이거에 대한 반발 때문에 기존 대표나 리드들 또 임직원들이 많이 퇴사가 되고 왔다 갔다 해서 상대적으로 서비스 안착까지 좀 굉장히 많이 더딘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즉 네. 다른 회사들은 어찌됐든 코인을 주고받고 하면서 베니핏을 이 임직원들도 함께 누리기 때문에 서비스를 영속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오랜 기간 머무는 경우가 많은데 네이버 같은 경우는 라인 같은 경우는 개발자들이 좀 많이 바뀌어요. 네. 그래서 아직 서비스가 딱히 자리 잡은 경우가 없고 자신감만 있고 자부심만 있고 베네핏이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조금 이동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사실 이 부분을 되게 어필하는 것 같아요. 라인 쪽은 서비스 대중화보다는 지금 일단 우리는 갖고 있는 코인으로 뭐 레버리지 사업을 한 것도 아니고 네. 사실 뭐 올 초나 작년 말에 계속 바이낸스 FTX 이슈가 있으면서 코인을 갖고 있는 쪽이 코인을 팔아서 사업을 영위하는 그런 형태의 부작용들이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레버리지 사업이 일단 우리는 한 번도 없었다라는 거를 지금 올 들어서 몇 차례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매우 이례적인 건데 그만큼 네. 투명함을 어필을 해서 이걸 좀 마케팅 쪽으로 이용하겠다 그런 의지도 좀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는 그 공식적으로 이야기한 것이 라인 쪽에서 외연 확장보다는 블록체인이 대중화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겠다, 내실화를 시키겠다라고 맞습니다. 발표를 했어요. 이런 기업의 철학이 그대로 녹아 있는 그런 정책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죠. 네이버가 갖고 있는 DNA가 그대로 블록체인 쪽에 녹아 있는 거고 다만 이제 올해부터는 본격적으로 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피부로 와닿는 흥행 서비스를 발굴해야 되는데 네. 이런 방식으로 하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좀 너무 코인판을 모르는 거 아니야? 코인을 네. 팔지 않고 어떻게 좋은 개발자를 모을 수 있어? 이런 의구심을 갖고 있는 시선으로 분명히 존재하고요. 하지만 일단 투자자들은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이 발표 이후에 코인 가격이 20% 이상 급등을 했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기대감과 여러 시각들이 좀 혼재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말씀하신 그 제로 리저브 전략을 시행을 하게 되면 유통되는 토큰의 양을 정확하게 우리가 그 홀더들도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건가요? 재단의 투명성이 맞습니다. 보장이 된다면서요? 그 부분은 장점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그 부분은 계속적으로 지금 라인 잉크가 계속 매달 알리고 있고요. 네. 또 일본 회사기는 하나 대부분의 개발자들이나 임직원이 한국 분들이기 때문에 네. 굉장히 한국어로도 능숙하게 커뮤니케이션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인이 어떻게 움직이고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지는 투명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그 부분을 좀 안심해서 보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네. 다만 확실히 앞서 말씀드렸던 적극성이 좀 떨어진다. 네. 어떤 괜찮은 유망한 개발사를 유치를 하면 빠르게 서비스가 나올 텐데 그쪽은 아무래도 코인을 많이 주는 뭐 이를테면 카카오나 아니 SK그룹이나 네. 이런 그 다른 코인을 주는 즉 경제적 베니핏을 주는 쪽으로 이동하는 그런 개발사들이 많아서 네. 그럴 오히려 수 있죠. 코인 홀더들은 투명함보다는 좀 공격적으로 사업을 하면 안 돼. 네. 이렇게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하지만 그게 지금과 같은 고금리 상황에서는 또 버블이 많이 빠지고 있잖아요. 벤처 시장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확실하게 좀 경영진을 믿을 수 있는 그런 어떤 긍정적인 요소도 투자자분들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5년 동안 그러니까 말씀하신 대로 거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잖아요. 그렇게 네. 되면 코인 가격은 그동안 좀 더디게 올라갔던 거죠. 이번에 20% 뛰기 전에. 네, 좀 급등락을 좀 반복해 한 측면이 있는데 네. 아무래도 코인이라는 게 지금 내재적 가치를 외부에서 검증하기가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뭐 기세로 투자한다라는 말도 있고 그래서 코인 거래소에 상장을 한다든지 아니면 뉴스를 만들 수 있는 요소에 마케팅 자금을 투입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히 다른 코인들 대비해서는 시세 변동이나 그런 부분이 네. 크지 않아서 사실 단기적으로 투자하는 분들은 재미가 없다 이런 얘기들도 있는 코인이긴 합니다. 네. 어쨌든 이번에 정책 발표로 인해서 20% 정도가 올랐고 네. 앞으로 이 정책으로 인해서 다른 홀더들도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할 수 있게 될까요? 어떻게 좀 전망을 하세요? 네, 일단 지금 투자자분들은 굉장히 좀 환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더 이상 경영진이나 뭐 재단이라는 특수한 형태의 법인들이 코인을 팔지 않는다라는 건 그만큼 경영진이 장기적으로 이 서비스에 대한 자신감과 믿음이 있다라는 네, 걸 또 믿음이 있다는 보여주는 거죠. 걸 방증하는 거기 때문에 네. 기존의 투자자분들이 신뢰를 하면서 좀 다가가는 측면은 긍정적인 건 분명히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제가 거듭 말씀드렸던 게 이 라인이라는 회사가 적극성 부분에서는 업계에서 약간 부정적인 시각이 있다고 말씀을 네. 드렸는데 일단 자신들이 갖고 있는 돈을 깼으면서 지금 좀 오랜 속도를 붙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코인을 팔지 않고 네이버나 라인의 돈으로 즉 회사의 자본으로 직접 투자를 해서 돈을 까먹으면서 사업을 하는 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대기업 진정성이 보이거든요.
근데 또 역으로는 이게 블록체인이라는 게 사실 대기업 중심의 비즈니스에 대한 반발 때문에 나온 탈중앙성이 분명히 그들의 가치관이고 DNA라는 측면이 있는데 네이버가 또는 라인이 즉 대기업이 이거를 모두 다 판을 짜서 가져가는 거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고 있는 분들도 있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네이버라는 서비스에 대해서는 올해 아마 속도가 많이 붙을 겁니다. 네. 네이버와 라인이 자신들의 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하지만 네이버와 라인의 서비스가 자리를 잡으면서 분명히 또 코인 쪽에서는 그러니까 코인을 기존에 이제 리저브 방식으로 많이 주고받았던 그런 관행을 갖고 있는 쪽에서는 저거는 블록체인이 아니야. 저거는 대기업이 자신들의 서비스 플랫폼 락인을 위해서 코인을 쓰는 거지 저거는 진정한 블록체인이 아니야라고 네. 반발하는 시각들도 더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한마디로 기존의 토큰들,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토큰들 쪽에서는 맞습니다. 아직까지의 정책을 이제 수용할 수 없다라는 입장인 건데, 그러니까 기존의 관행들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사실 얼마나 코인이나 토큰을 초반에 발행을 하는지 우리 일부 홀더들이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웬만한 기술적 잘 노하우를 갖고 있는 개발자 직군이 아니면 사실은 코인의 이동을 우리가 일일이 파악하는 거는 사실 유통량도 뉴스보도 모르고. 맞습니다. 네. 뉴스보도 정도로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유통량을 계속 바꾸고 공급량을 바꿔도 이거를 마땅히 제재할 수단이나 법안이 없기 때문에 네. 규제 회색지대에 사실 굉장히 많은 자금이 모여 있어서 생긴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네. 지금 시각에서는 그래도 대기업이나 또는 공공 어쨌든 정부의 컨트롤을 받는 은행 이런 레거시 사업자들이 이 판을 주도하는 게 그래도 리스크 측면에서는 더 관리하기가 좋아 이렇게 보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하고요. 그 관리자 차원. 맞습니다. 그 네, 정부도 에서. 그런 시각을 네. 갖고 있고요. 하지만 사실은 그 기술 혁신이라는 게 어떤 그 굉장히 풍부한 자본 유동성에서 만들어진 사례들이 많잖아요. 기술 버블 때 뭐 구글이나 페이스북 같은 기업들이 나왔듯. 그래서 코인 쪽에서 그러니까 즉 리저브의 이 재단의 자금을 계속 받고 개발자들을 키우고 서비스를 만드는 그런 블록체인 씬에서는 뭐 대부분이겠죠. 이쪽에서는 이번 네이버 라인의 시각에 대해서 좀 부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기존의 관행 때문에 방망 경영에 대한 불만도 상당히 있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코인을 계속 이렇게 팔고 또 이 코인을 또 임직원들에게 주고 그 부분 때문에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그러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았죠. 피해가 보는 투자자가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네, 맞습니다. 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면 결국 월급을 어떻게 줄 것인가? 또 네. 이 수많은 개발자들과 서비스를 어떻게 유치할 것인가? 네. 또 우리는 사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가가 패스트 팔로우 국가지 어떤 미국에 있는 주요 대기업처럼 어떤 전 세계의 시대적 흐름을 끌고 가는 그런 리딩 기업은 사실 찾기 어렵잖아요. 네. 근데 그나마 네이버 라인은 아시아에서 1등 기업이기 때문에 한번 이렇게 해봄직한 시도를 하는 건데 이 리저브 펀드 방식으로 운영하는 기업을 우리가 무조건 매도하고 저기는 코인을 팔려고 우리를 고열을 짜는 나쁜 기업이야 라고 보시기에는 분명 혁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가야 될 길이 네. 존재한다라는 시각도 같이 봐주셨으면 하는 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분명히 장단이 존재하는 것 네,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네이버 라인과 같은 사례가 과연 더 나올 수가 있을지 어떻게 좀 보세요? 저는 굉장히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 방식으로 가면 더 이상 코인 투자자분들에게 욕을 먹지 않아도 되고요. 네. 그러면 여론으로부터 좀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규제 회색이라는 거의 장점은 당국이 굉장히 애매한 시각을 유지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즉 그래서 당국이 매를 들지 않게 하는 데 있어서 여론이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SK그룹이나 뭐 지금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같은 회사도 준비하고 있고 KT도 지금 NFT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신세계도 지금 갖고 있는 NFT 서비스를 코인으로 발전시킬 계획을 이미 갖고 있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국내에 돈을 많이 갖고 있고 코인을 팔지 않아도 인건비를 줄 수 있는 대기업들이 네. 이번에 라인의 제로 리저브 정책을 아마 유심히 보면서 요 방식대로 메커니즘을 꾸려서 갈 가능성이 매우 크고 저는 아마 이미 올 상반기에 이런 사례가 몇 번 더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이버 라인의 제로 리저브 전략 발표 이후에 지금 일부에서 그 홀더들이 요구하는 제로 리저브 운동도 펼쳐지고 있다고 들었어요. 예, 상황이 어떤가요? 네, 지금 뭐 카카오나 아니면 사실 뭐 직접 제가 기업명을 거론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뭐 네오이즈라는 회사도 네. 있고요. 또 최근에 한번 큰 홍역을 치던 어느 정도 위메이드라는 회사도 거론하셔도 있고요.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런 주요 기업들 대부분이 또 하필 상장사입니다. 네. 상장사기 때문에 이런 제로 리저브 운동을 펼치면 당국이 쳐다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장사들이 발행한 코인들에 한해서 특히 제로 리저브 운동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를 기업들이 그렇게 유심히 보고 있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코인 홀더들이 주식 투자자분들처럼 영속적으로 장기적으로 가져가는 분들의 모수가 굉장히 적습니다. 네. 이번에 유믹스 사태 같은 경우도 큰 시위가 들불처럼 이루어진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 대부분이 또 이렇게 다른 코인 사시고 팔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일종의 코인의 주주민주주의를 위해서
이 코인 홀더들이 좀 더 단합을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은 또 규제가 필요하겠죠. 네. 시장을 명확하게 해서 이 시장을 함께 움직일 수 있는 룰이 있어야 되고 그 룰이 정립이 돼야 일종의 코인주주 민주주의가 생길 거기 때문에 기업들이 이 사례를 유심히 보고는 있으나 지금 당장 어떻게 이분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그럴 의지들은 없어 보인다. 그것도 네. 결국은 당국의 룰이 없어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해외에서는 뭐 지금 같은 사례가 있을까요? 해외에서는 사실은 이런 사례를 찾기가 좀 어렵습니다. 네. 왜냐하면 일단은 다른 나라는 특히 뭐 대표적인 나라가 뭐 미국이나 아니면 이런 선진 금융시장의 국가들은 대부분 이제 사전 규제 우리나라는 사실 어떤 이슈가 터졌을 때 굉장히 투자자 피해자들이 당국의 탓을 많이 하잖아요. 루나 사태도 그랬고. 네. 근데 미국이나 그런 나라들은 사실은 그러진 않습니다. 사업자들이 굉장히 크게 혼이 나는 일종의 사후 규제 형태로 가고 있는데 네. 그래서 우리나라와 달리 코인홀더 피해자들이 그렇게밖에 적극적으로 뭐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는 그런 사례들은 일단 없고요. 그래서 제로 리저브를 할 만한 마땅한 이슈가 일단은 없는 상태고 또 해외 코인 시장의 판을 주도하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은 일단은 이더리움 계열이 상당히 많은데 이쪽 분들은 일단은 탈중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요즘 또 영지식 증명이나 이런 예전의 수학 방식을 따다가 이걸로 이제 기술 진화를 꾀하는 그런 형태가 굉장히 많은데 결국 핵심은 이분들은 대기업 비즈니스를 부정한다는 측면입니다. 계속 아나키즘 일종의 정말 탈중앙 민주주의를 꾀하는 쪽에서 출발을 해서 기술을 키우는 쪽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제로 리저브 정책 이런 게 굉장히 반감이 많아요. 해외 개발자들은. 그래서 저는 이걸 약간 한국에서 나오는 이제 좀 특징적인 특수적인 형태다. 이렇게 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이버 라인이 던진 제로 리저브 전략 앞으로 업계에 얼마나 큰 반향을 일으키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